안타깝게 보실 수도 있는데 제 사연을 들어보시면 대반전인 스토리입니다. 그럼 바로 사연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아주 어릴 적 아빠가 돌아가셔서 엄마와 단 둘이 살았어요. 아빠가 남기고 간 것이 하나도 없어서 엄마가 저를 포대기에 안고 다니며 식당과 호프집 같은 곳에 주방에서 설거지와 청소를 하셨답니다. 그렇게 강산이 한번 바뀌자 열심히 모으셨던 돈으로 엄마가 일하시던 작은 호프집을 인수하게 되셨어요. 낮에는 저를 보살펴 주시고 밤에는 장사를 하시느라 매일 고생만 하시며 사셨던 거죠. 저는 틈틈이 엄마 일을 도와드리긴 했는데 늦은 시간까지 가게에 있을 수 없었어요. 그렇게 세월이 흘러 제 나이 20살이 되었는데 저는 대학을 포기하고 엄마와 같이 호프집을 운영하기로 했답니다. 물론 엄마는 강하게 반대를 하셨는데 제가 장사를 2배, 3배 잘 되도록 홍보도 하고 메뉴 개발도 열심히 하겠다고 의지를 보이며 설득하게 되었죠. 그래서 엄마와 같이 일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너무 재밌더라고요. 손님들이 제가 만든 안주를 맛있게 드시는 걸 보면 뿌듯하기도 했고 제가 블로그에 올린 사진을 보고 찾아오신 손님들을 보면 감사하기도 했죠. 저희 가게는 나날이 번창했고 손님이 너무 많아지는 바람에 알바생까지 뽑아야 했답니다. 엄마와 저는 이전보다 훨씬 많은 돈을 버는 재미에 빠져서 몸이 힘들어도 꿋꿋이 버틸 수 있었어요. 중간에 좋은 직장에 갈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는데 모두 포기하고 엄마 옆에 남아서 호프집을 계속 운영했답니다. 제가 27이 되던 해에는 가게 옆집이 비어서 호프집 공간을 2배로 확장하게 되었어요. 간판도 새로 바꾸고 인테리어도 세련되게 새 단장해서 장사를 시작했는데 역시나 손님들은 매일같이 테이블을 모두 채워주셨습니다. 엄마와 저는 더 욕심내지 않기로 하고 지금 이만큼만 손님들이 찾아주시면 감사하게 생각하고 일할 마음이었답니다. 그런데 엄마에겐 한 가지 걱정거리가 있었어요. 제가 어디 가서 누구와 어울리지 못하고 호프집에만 갇혀있는 것 같다며 많이 미안해 하셨답니다. 그러던 어느 평일 늦은 밤 손님 하나가 저에게 장미꽃 한 송이를 건네주었어요. 그동안 취한 손님들이 저에게 전화번호를 묻거나 데이트를 신청한 일은 수없이 많았는데 꽃을 선물하는 손님은 처음이었죠. 저 사장님, 그동안 많이 고민해왔는데 사장님을 놓치고 싶지 않습니다. 저 오랫동안 이 호프집에 다니면서 사장님을 마음에 두고 있었어요. 아, 고맙습니다. 그런데 저는 손님하고 사적으로 만나지 않아서요. 꽃은 감사하게 받겠습니다. 그러지 말고 저에게 한 번만 기회를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딱 한 번만 만나주세요. 이렇게 부탁드릴게요. 옆에 있던 엄마는 밝게 웃으시며 우리 딸이 마음에 들었나 보네. 이주야, 이렇게 용기를 내는 남자는 한번 만나봐도 괜찮아.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자 제 마음이 흔들리다가 이내 활짝 열리면서 손님의 부탁을 들어주기로 했답니다. 알겠어요. 다음에 밥 한번 먹도록 해요. 정말요? 사장님, 아니 예주씨라고 했죠? 고맙습니다 예주씨. 그럼 시간 괜찮으실 때 밖에서 데이트하도록 해요. 네, 알겠어요. 그런데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 어떻게 기대를 안 합니까? 오랫동안 짝사랑해온 여자와 데이트를 하는데. 여하튼 감사합니다 예주씨. 아, 제 이름은 박산호입니다. 그렇게 저는 산호씨와 데이트 약속을 했고 며칠 뒤 주말 오후에 만나서 식사를 하게 되었어요. 시종일관 친절하고 배려있게 대해줘서 편하게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답니다. 첫 데이트를 하고 호프집으로 돌아가 일을 하는데 이상하게도 자꾸 산호씨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머리로는 밀어내려고 했는데 마음속에는 이미 산호씨가 자리를 차지하고 만 거죠. 그래서 산호씨가 만나자고 할 때마다 거절하지 않고 마음 가는 대로 그를 만났습니다. 그렇게 10번의 데이트를 마치자 산호씨가 정식으로 사귀자고 고백했고 저는 이를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그리고 뒤늦게 산호씨의 직업을 알게 되었는데 사업을 크게 하는 오너였답니다.
저는 산호 씨가 30대 초반이라 평범한 직장인인 줄 알았는데 말이죠. 어쨌든 조건을 보고 연애를 시작한 게 아니니 크게 상관하지 않고 예쁜 사랑을 이어나갔습니다. 산호 씨는 2년 동안 거의 매일 호프집에 와서 일을 도와주고 저 엄마를 집으로 편안하게 데려다 주었어요. 자기 일을 하기 바쁜데도 저에게 시간과 정성을 참 많이 쏟았죠. 그런 산호 씨는 저와 미래를 함께하고 싶다며 프로포즈까지 했답니다. 이 사실을 엄마에게 알렸더니 고민할 게 뭐가 있느냐며 결혼을 부추겼어요. 예주야, 그동안 네가 엄마 옆에서 고생만 한 게 마음에 걸렸는데 이제 마음이 좀 놓인다. 산호하고 결혼해서 알콩달콩 살도록 해라. 이제 호프집은 엄마한테 맡기고 네 인생을 살라고. 산호 오빠랑 결혼하는 게 좋긴 하겠지? 그런데 엄마, 나는 결혼해도 우리 호프집을 절대 그만두지 않을 거야. 나한테는 엄마만큼이나 소중한 곳이라고. 그게 무슨 소리야? 결혼해서도 밤에 일을 하겠다고? 그건 안 될 말이다. 시댁에서도 좋아하지 않을 거고. 나도 모르겠다. 어쨌든 산호 오빠 프로포즈는 받아들이도록 할게. 엄마, 나 없이 혼자 산다고 너무 외로워하면 안 돼? 자주 찾아와서 엄마랑 놀 거니까. 그렇게 엄마는 산호 씨를 제 남편으로 대창성하셨고 저도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며칠 뒤 산호 씨를 따라 예비 시댁에 가게 되었는데 산호 씨 역시 저처럼 홀어머니를 모시고 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예비 시어머니와 잘 통할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어머님, 처음 뵙겠습니다. 이예주라고 합니다. 어서와. 우리 아들이 여자를 만나고 있다는 걸 며칠 전에 알았어. 이렇게 예쁜 여자친구를 왜 자랑 한 번 안 했는지 모르겠네? 네? 제 이야기를 한 번도 안 했다고요? 오빠 정말이야? 어? 그게 말이야. 우리 엄마는 내가 누굴 만난다고 하면 바로 결혼하라고 밀어붙이시는 분이거든. 괜히 예주 너한테 부담이 갈까봐 말하지 않은 거야. 그러자 시어머니가 산호 씨 말에 동의한다면서 제 손을 꼭 잡아주셨습니다. 예주씨, 고마워. 우리 아들하고 만나줘서 진짜로 고맙다고. 내가 미리 식사를 준비해놨으니까 밥 먹으면서 이야기하자. 어머님, 정말 따뜻하신 분이세요. 이렇게 환영해주시고 기뻐해주셔서 더할 나위 없습니다. 저희 세 사람은 식탁으로 자리를 옮겨 식사를 시작했는데 시어머니가 끝없이 저를 뚫어져라 보셨답니다. 예주씨, 나이가 몇이지? 네, 29이에요. 그럼 산우랑 2살 차이네. 딱 좋다. 하는 일은 뭐야? 네, 저는 엄마랑 같이 호프집을 운영하고 있어요. 호프집? 술집을 한다고? 시어머니는 제 직업을 듣자 표정이 180도로 달라지셨습니다. 어머님, 호프집 하는 게 무슨 문제라도. 산우, 너 만날 여자가 그렇게 없니? 어디 술집 여자를 데리고 와? 엄마, 일반 호프집이에요. 엄마가 생각하는 그런 술집 아니라고요. 술집은 다 똑같아. 애도 거기서 남자들한테 실실 웃으면서 서빙할 거 아니야. 꼭 술을 따라야만 술집 계집이 아니라고. 어머님, 저희 호프집은 아주 건전한 곳이에요. 어머님이 상상하시는 그런 술집이 아닙니다. 이게 어디서 말대답이야? 기생년이 팔자고 치려고 내 아들을 꼬신 게 딱 그림이 나오는구만. 어디서 깨끗한 척이야? 너 솔직히 말해봐라. 이런 식으로 몇 명이나 등쳐먹었니? 시어머니의 갑작스러운 태도와 막말에 겁에 질려서 입이 굳게 닫히고 말았답니다. 그리고 제 밥그릇을 들더니 바닥에 집어 던지셨어요. 이런 기생년한테 밥을 차려주다니 분하다 분해. 내 인연 당장 내 눈에서 사라져. 내 아들 다시 만날 생각하지 말고 떨어지라고. 엄마 제발 그만하세요. 호프집 운영하는 게 어떻다고 이렇게까지 막말하시는 거냐고요? 이 녀석이 엄마한테 소리를 질러? 생전 말 대답하면 안 하던 놈이 기생년한테 우리서 막 나가는 거지? 갈등이 계속 깊어지는 것 같아 제가 나서기로 했습니다. 어머님, 그만하세요. 저만 살아주면 되는 거죠? 오빠, 어머님 말씀대로
우리 그만 만나도록 해. 나 그만 갈 테니까 연락하지 마. 예주야, 그게 무슨 소리야. 엄마는 설득하면 되니까 조금만 참아줘. 아니, 내 일을 존중해주지 못하는 분을 시어머니로 모실 수 없어. 산호 씨의 팔을 뿌리치고 혼자 예비 시댁에서 나가려자 시어머니가 제 등 뒤에 대고 마지막 비수를 꽂으셨습니다. 애미가 기생년이면 딸녀는 제대로 키웠어야 하는 거 아닌가? 슬집 것들이라 콩가루 집안인 게지. 재수 없으려니까 소금이나 뿌려야겠다. 뒤를 돌아 반박하고 똑같이 화를 내고 싶었지만 입과 몸이 경직되어서 그냥 나와버렸네요. 그렇게 산호 씨에게 이별을 통보하고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호프집에서 일하고 있는데 산호 씨가 계속 찾아왔습니다. 예주야, 내가 미안해. 내가 엄마 대신 100번이고 1000번이고 사과할게. 그러니까 헤어지자고만 하지 마. 나 너 없으면 못 살아. 오빠, 이러지 마. 날 기생이라고 욕하는 것도 모자라 우리 엄마까지 기생이라고 욕하는 사람을 시어머니로 받아들일 수 없어. 그리고 오빠 어머니가 우리 허락할 일도 없을 테니까 걔는 기대하지 말고 돌아가. 산호 씨는 끝까지 포기 못한다고 때를 쓰다가 손님이 몰려오자 자리를 피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오빠의 연락을 모두 거부했고 찾아와도 보는 척도 하지 않았어요. 거의 석 달 동안 만남을 거부하는데도 산호 씨는 끊임없이 제 마음을 돌리려고 했답니다. 매번 기운 없는 표정으로 찾아왔는데 얼마 뒤에는 활짝 웃으며 저에게 전할 말이 있다고 하더군요. 들을 말 없으니까 그냥 가. 예주야, 엄마가 허락하셨어. 우리 결혼을 허락하셨다고.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오빠 어머님이 날 허락해줬다 하면 내가 기뻐할 줄 알았어? 그건 아니지만 전해주고 싶었어. 그럼 이제부터는 네가 날 받아줄 때까지 매일 용서를 빌려올게. 제가 싫다고 하는데도 산호 씨는 매일같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저와 결혼하지 못하면 평생 이렇게 찾아와서 귀찮게 굴겠다고 하면서 말이죠. 저는 끝까지 마음을 열어주지 않았는데 산호 씨의 정성이 너무 커서 그런지 저도 모르게 어느 날 마음의 문이 열리고 말았답니다. 다른 것은 생각하지 않고 저를 사랑해주는 산호 씨만 생각하고 결혼을 하기로 마음먹었죠. 그렇게 다시 예비 시댁에 찾아가 시어머니와 마주했는데 예상대로 표정이 그리 좋지 않았습니다. 내 아들이 너 아니면 결혼이고 사업이고 다 접고 절에 들어간다길래 어쩔 수 없이 결혼 허락을 해주는 거야. 저도 오빠가 매일같이 와서 사과해줘서 마음을 돌린 거예요. 요것 봐라. 지금 나랑 기싸움이라도 하자는 거니? 너희 둘 결혼을 하되 조건이 있다. 이 집에서 나와 2년 동안 같이 사는 거다. 네? 2년이나 같이 살아야 된다고요? 얘가 왜 이렇게 놀래? 이건 네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하는 소리가 아니라 살림 배우라고 내가 희생하는 거라고. 나라고 너랑 같이 지내고 싶겠니? 이에 저는 2년간의 시집살이를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훗날 산호 씨와 단둘이 행복하게 살 날이 올 게 분명했으니까요. 알겠어요. 어머니께 잘 배워서 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 된 거죠? 아니, 너 지금 하는 일 당장 그만둬라. 살림하고 남편 내조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마. 집안일 하면서 충분히 일할 수 있는데요. 저희 엄마 혼자서 운영하려면 버거울 수도 있다고요. 그건 네 엄마 사정이고 내 며느리가 되려면 술집에서 일하는 거 절대 안 돼. 저는 여러 고민 끝에 호프집을 그만두기로 했고 시어머니 말대로 시집에서 살림만 배우기로 했답니다. 우여곡절 끝에 산호 씨와 저는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고 시집살이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2년 동안 눈과 귀가 먹은 봉사와 귀머거리로 지내기로 했죠. 시어머니는 제 예상대로 아침 일찍부터 늦은 저녁까지 저를 괴롭히듯 살림을 가르치셨어요. 늘 그렇듯 막말과 무시, 고함을 자주 지르셨죠. 하지만 저는 불끈하지 않고 일부러 웃으면서 지냈답니다. 너 지금 시애미가 혼을 내는데 웃는 거냐? 물거나 인상 쓰는 것보다는 낫지 않은가요? 전 어머님께 최대한 예의를 차리려고 이러는 거예요. 요거 봐라. 슬슬 술집에서 일할 티를 내기 시작하네. 야,
당장 장롱 안에 있는 이불들 모조리 꺼내서 손빨래 하도록 해. 네, 어머님. 깨끗하게 빨아볼게요. 저는 끝까지 봉사와 귀머거리로 시어머니를 대했습니다. 그래도 사업하는 남편이 집에 오면 그 시간들이 보상되었어요. 그이는 매일 제 발을 주물러주며 위로를 해주었답니다. 만약 남편마저 저를 힘들게 했더라면 뒤도 돌아보지 않고 시댁에서 뛰쳐나왔을 거예요. 그이는 사업을 열심히 해서 지방에도 확장을 시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정말 좋은 일이라 잘 됐다고 축하를 해주는데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했어요. 여보, 나 이제부터는 주말에만 집에 올 수 있어. 아무래도 오너가 확장한 회사에 상주에 있는 게 좋을 것 같아. 뭐? 그럼 평일 내내 부산에서 지내겠다고? 그럼 나 어떡해. 시어머니랑 단둘이 지내야 하는 거야? 미안해 여보. 당분간만 힘 좀 내주라. 나라고 당신을 두고 부산에 내려가고 싶겠어? 일이 그렇게 됐다는데 어떻게 하겠어. 내가 배려해야지. 대신 주말에는 꼭 올라와야 해. 당연하지. 이해해줘서 고마워. 남편은 며칠 뒤 캐리어에 짐을 싸서 부산에 있는 사무실로 내려갔답니다. 그리고 저는 시어머니와 평일 내내 붙어서 지내야 했어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물 만난 물고기 마냥 저를 마음 놓고 힘들게 일을 시키더군요. 매일 허리와 무릎이 아파서 파스가 마를 날이 없을 정도였답니다. 하지만 주말에 남편을 만나는 기대로 모든 걸 감내하며 임했더니 분가의 시기가 가까워지자 시어머니가 저에 대한 미움이 조금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어머님, 오늘은 뭘 할까요? 오늘? 그냥 쉬거라. 난 노인정 가서 놀다 올 테니까 내 방은 알아서 먹으마. 네? 정말요? 어머니 갑자기 왜 이러세요? 무슨 일이라도 있는 건가요? 일은 무슨. 생각해보니 내가 너한테 너무 모지게 온 것 같다. 이제 곧 있으면 분가를 할 텐데 사이가 나쁜 채로 내보내고 싶진 않구나. 2년 동안 저를 괴롭힌 게 마음에 걸렸는지 시어머니는 갑작스레 태도를 바꿔 저에게 잘해주시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도 다정하게 시어머니를 대해드렸답니다. 한편 남편은 주말마다 올라와서 저희 즐거운 시간을 보내려고 내려갔어요. 고부 사이가 좋아지자 호들갑을 떨며 좋아하기도 했고 저를 보며 고생 많았다고 눈물도 자주 흘렸습니다. 그렇게 시어머니의 변화 하나로 모두가 살만한 데다 분가까지 한 달도 남지 않아서 기대가 아주 컸답니다. 남편이 새로 지어진 아파트를 계약해서 들뜰대로 들떠 있었죠. 세기, 너 너무 좋아하는 거 아니냐? 나랑 사는 게 그렇게 고달팠니? 제가 좋아하는 티를 너무 냈나요? 그래, 엄청 티난다. 비록 내가 좋은 CM은 아니었다만 이렇게 기뻐하는 걸 보니 섭섭하구나. 에이, 섭섭하실 게 뭐가 있어요. 분가의 집이 여기서 가까우니까 매주 놀러 올게요. 꼭 그래라. 내가 너한테 모지게 굴었던 거 다 갚아줄 테니까. 어머님 감사해요. 그런데 저한테 너무 미안해하지 않으셔도 돼요. 이미 다 잊어버렸으니까요. 아이고, 이렇게 착한 며느리한테 술집년이다 기생년이다 막말을 했으니 어쩜 좋으냐. 나 같은 시애미는 나중에 벌 받을 거다. 시어머니는 저희가 분가할 때가 되자 똑같은 사과를 매일같이 하셨답니다. 입주일이 다가오자 저와 남편은 가구와 가전제품을 골라두었고 시댁에 있는 짐을 모두 포장해 놓았습니다. 이제 다 됐다. 여보, 이번 주만 부산에 다녀오면 다음 달은 안 가도 될 것 같아. 정말이야? 그럼 우리 신혼이 제대로 시작되는 거네? 제대로 시작하자. 그동안 당신이 힘들었던 거 다 갚아줄 테니까 당신은 받기만 하면서 살아. 야, 남편이 호강시켜준다니까 기분이 날아갈 것 같다. 빨리 분가하면 좋겠다고. 그래서 남편은 마지막으로 부산에 내려가게 되었고 마지막 5일을 떨어져서 지냈답니다. 일을 모두 마친 남편은 저에게 출발한다는 연락을 주었고 저와 시어머니는 마지막 파티를 위해 시장에서 육해공 고기와 많은 음식들을 준비하고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도착할 시간이 되어도 그이가 오지 않아 전화를 걸었더니 웬 모르는 남자가 받더군요.
여보세요? 박산호 씨 핸드폰 아닌가요? 아, 맞습니다. 혹시 박산호 씨 아내분이신가요? 네, 누구신데 제 남편 전화를 받으신 거죠? 저는 경찰관입니다. 고속도로에서 사중 추돌 사고가 크게 났는데 사고자 중에 한 분이 박산호 씨입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드리기가 어려운데 너무 놀라지 마세요. 부군께서는 돌아가셨습니다. 네? 제 남편이 죽었다고요? 네, 이런 소식을 전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경찰서로 오시면 사고 설명해드리고 같이 병원으로 동행해드리겠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든 채 그대로 뒤로 넘어지며 기절하고 말았습니다. 시어머니도 전화 내용을 들어서 넋이 나간 채로 바닥에 주저앉더군요. 이윽고 정신을 차려 경찰서에 들러 사고 경위를 듣게 되었는데, 사고 낸 운전자가 술에 만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이 같은 화를 불러일으켰다고 하네요. 가해자는 바로 구속이 되어서 얼굴을 보지도 못하고 병원 영안실에 가서 남편의 마지막 모습을 보고 장례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게 갖춰지고 시어머니와 제가 절을 올렸는데 저희 두 사람은 목청이 터져라 오열하고 말았습니다.